안녕하세요. 자격증을 취득하기 위해서 여러분 공부 열심히 하고 계시죠? 그동안 공부했던 거 한 번 더 새겨서 보시게 되면 여러분 걱정 없이 합격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자동차 관리법이라고 하는 것이 또 시험에서 출제가 돼요. 자동차 등록해야 되죠. 자동차 검사 받아야 되죠. 자동차 정비불량으로 사고가 나지 않아야 된다. 그런 측면에서 자동차 관리법이라고 하는 것이 여러분 문제에 출제가 되는데, 이 자동차 관리법은요, 예전에 도로운송차량법이었습니다. 근데 법명이 바뀌어가지고 자동차 관리법이 됐어요. 오늘 강좌는 자동차 관리법을 가지고 예상되는 문제, 그동안 출제됐던 문제, 또 거기에 따른 해설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여러분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자, 자동차 관리법이라고 하는 건 뭐냐? 방금 말씀드렸던 대로 목적이 있죠. 그 목적이라는 것은 자동차의 등록에 대한 문제, 그 다음에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한 문제, 헤드라이트는 어느 정도의 빛을 발휘해야 된다. 브레이크라고 하는 건 어느 상태에서 어느 상태로 제동이 돼야 된다. 이런 것들이 안전 기준이에요. 그 다음에 자기 인증, 자기가 인증하는 제도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제작 결함 시정. 이것은 자동차 제작 회사가 자동차를 잘못 만들었을 때의 그 결함에 대한 시정을 요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 자동차 관리법이에요. 그 다음에 자동차 점검, 정비, 검사, 그리고 자동차 관리 사업 등에 관한, 자동차 관리 사업이라는 건 어떤 것이냐? 자동차 정비 공장 관할에 대한 문제가 이 관리법에 들어있고요. 자동차, 중고자동차 매매 있죠. 그 매매 상사에 대한 것들도 이 안에 들어있고요. 자동차 말소, 자동차 폐차 사업 아시죠? 폐차시켰을 때 그러한 관리 사업이 이 안에 어떻게 된다는 게 들어있다는 것이 자동차 관리법이에요. 이런 것들을 정해가지고 자동차가 효율적으로 관리되도록, 그 다음에 자동차의 성능과 안전 상태가 유지되도록 해가지고 어떤 공공의 모든 시민들의 복리를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것이 자동차 관리법이라고 하는 제정된 목적이다. 이렇게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의 종류가 자동차 관리법에 정해져 있어요. 비록 도로교통법에도 자동차의 종류가 정해져 있는데 자동차 관리법의 근간을 가지고 그대로 옮겨서 사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자동차 관리법에 자동차의 종류를 우리가 보도록 하죠. 승용자동차가 있어요. 이게 승용자동차라는 것은 승객이라고 하는 탑승자가 10명 이하의 사람이 타는 것을 승용자동차라고 그러고, 그 사람을 여객으로서의 이동하는 걸 운송사업이라고 그러죠. 따라서 승용자동차는 10인 이하다. 그 다음에 승합자동차 있어요. 승합자동차 버스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10명, 11명 이상. 10명까지는 승용자동차예요. 승차 정원이. 그러나 11명 이상이 되게 되면 승합자동차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이것은 뭐예요? 화물을 운송할 수 있는 적재함, 이런 것들이 설치된 이것을 바로 화물자동차라고 그런다. 그 다음에 자동차의 종류가 있는데 여기에 이제 네 번째는 뭐예요? 특수자동차가 있어요. 이것은 뭐야? 특수한 것으로 일을 할 수 있도록 뭐 견인한다든가 군환한다든가 이런 것들이 바로 특수자동차예요. 그러니까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그 다음에 특수자동차, 이렇게 자동차의 종류가 자동차 관리법 3조에 정해져 있는 건데, 이 법이 몇 조냐 이런 것은 알 필요도 없고 문제화 되지도 않으니까 참고해서 알아만 두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륜자동차가 있잖아요. 두 개의 바퀴로, 두 개의 바퀴륜자죠. 두 개의 바퀴로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이륜자동차라고 합니다. 승용, 승합, 화물, 특수, 그 다음에 이륜자동차, 이렇게 5개로 자동차는 종류가 나눠져 있다. 이렇게 확실하게 알아두시기 바라고요. 그러면 이제 화물자동차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보게 되면 어떻게 또 세부적으로도 구분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적은 자동차에 가벼운 자동차는 경형이라고 그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소형, 그 다음에 조금 큰 화물자동차는 이제 중형이라고 그래요. 그 다음에 더 큰 건 뭐라고 그럴까요? 대중소, 대형 자동차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형이라고 하는 건 배기량을 기준해요. 1000cc 미만 배출가스가 나오는 자체로 봤을 때 배기량이 1000cc 미만, 길이 3.6m, 너비, 폭이죠. 1.6m, 높이 2m 이내에 이런 것들을 바로 뭐라고 한다? 경형 자동차라고 그래요. 경형 화물, 경형 소형이라고 하는 화물 자동차의 소형은 뭐다?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에 1톤까지가 소형에 들어가요. 그 다음에 총 중량이 3.5톤까지 그 미만의 그 이하의
모든 자동차를 소형 화물 자동차로 한다. 중형은 더 큰 거겠죠. 자, 최대 적재량이 1톤 초과, 1톤이 넘는 거지요. 1톤이 넘는 거예요. 1톤은 뭐예요? 소형에 들어갑니다. 1톤이 넘고 5톤 미만. 5톤은 대형에 들어가요. 5톤 안 되는 것, 미만이니까 안 되는 것. 총 중량이 3.5톤 초과되고 10톤에 안 되는 그런 것을 중형이라고 한다. 대형은 그 이상인데 대형은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에요. 5톤부터 대형에 들어간다. 그 다음에 총 중량이 10톤부터예요. 10톤이 넘어가게 되면 대형 자동차로서 화물 자동차를 구분한다. 그냥 자동차는 승용, 승합, 그 다음에 특수, 그 다음에 화물, 그 다음에 이륜 자동차인데 화물 자동차는 또 경형, 소형, 중형, 대형 각각의 소형 자동차나 뭐 일반 승용 자동차도 이렇게 분류가 있지만 화물 자동차는 이렇게 분류가 되어 있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죠. 자동차 관리법상 화물 자동차의 구묘로서의 종류로 분류한 내용에 틀린 것 그랬어요. 어떤 것이 틀렸을까요? 경형, 아주 가볍다고 그랬죠. 화물 자동차 개념이에요. 배기량 110, 죄송합니다. 이게 1000cc 미만이에요. 이걸 1000으로 고치시기 바랍니다. 1000cc 미만, 길이 3.6, 너비 1.6, 높이 2m 이하인 것, 이것이 바로 만든 거지요. 1000cc라고 했을 때 110은 틀렸겠죠. 틀렸겠죠. 1000cc니까 맞는 걸로 하십시다. 이게 뭐 5자의 개념으로 되어 있고, 소형은 최대 적재량이 1톤 이하인 것으로 총량이 3.5톤 맞습니다. 중형은 최대 적재량이 1톤 초과 5톤 미만이거나 총중량 3.5톤 초과 10톤 미만인 것 맞습니다. 대형은 최대 적재량이 5톤 이상이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이잖아요. 이상이어야 되는데 이하로 되어 있군요. 이것이 틀린 답이다. 그래서 여러분께서는 사항에 체크하면 되는데, 이건 제가 왜 5자의 개념이라고 그러냐, 예전에 나왔던 문제란 말이죠. 그때 나왔을 때 1000cc로 미만으로 되어 있었거든요. 따라서 1000cc를 고쳐놓으면 이게 맞는 답이에요. 만약에 100cc를 고집한다고 한다면 요것도 틀렸고 요것도 틀렸겠죠. 그럼 답은 하나야 되니까 여기서는 지금 그 5자가 됐던 걸로 보셔서, 최대 화물 자동차의 대형은 5톤 이상이거나 총중량이 10톤 이상인 것을 대형이라고 그런다. 그래서 화물 자동차 경형은 어떤 것이고, 소형은 어떤 것이고, 중형은 어떤 것이고, 대형은 어떻게 분류를 해놓고 있는가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동차 관리법상에 적용받고 있는 자동차라는 어느 것이냐. 자동차 관리법에 자동차로 정해져 있는데, 건설기계 관리법에 따른 건설기계, 이건 장비예요. 말하자면 건설 장비로 얘기한다. 부르도자 자동차 관리법에 자동차는 안 들어있어요. 포크레인 안 들어있습니다. 그건 건설기계 관리법에서 하나의 건설 장비다. 그렇게 보면 되고요. 농업기계와 촉진법에 따른 농기구, 이건 뭐예요? 경운기는 자동차에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것은 농업기계 촉진법에 따른 하나의 농기구다 보면 되겠고, 군수품 관리법에 따른 군용차량, 자동차 관리법에 자동차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화물 운수사법에 따라서 운행되는 자동차, 화물 자동차잖아요. 따라서 정답은 사항이 자동차 관리법에서 자동차로 분류가 되지, 건설 장비라든가 또는 경운기 같은 거라든가 또 그 군수 장비 이런 것들은 자동차 관리법에 자동차로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해서 사항에 여러분이 답을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의 종류의 설명 중 잘못된 것, 그러니까 틀린 거란 말이죠. 어떤 것이다? 승용 자동차 10인 이하 맞지요? 승합 자동차 11인 이상, 11명 이상 타면 승합 자동차 버스 개념이에요. 화물 자동차, 화물을 운송하기에 적합한 적재함이 되어 있는 거, 이게 화물 자동차죠. 특수 자동차는 뭐예요? 가스나 유류 운송을 하기 위한 거지만 이거 이외에도 견인하기 위해서, 군환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자동차는 특수 자동차예요. 따라서 이것만 적혀 있다는 것은 틀린 답이 되겠죠. 틀린 것이 되겠죠. 따라서 여기에서 문제에서 답이라고 하는 것은 사항, 이것이 바로 여러분께서 답으로 딱 찍어야 될 답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해서 또 정확하게 알고 계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자동차는 일정하게 아무거나 집에서 만들어 가지고 끌고 다닐 수 없어요. 자동차가 만들어지면 등록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등록은 새 차가 나왔다 그러면 이 자동차를 그 번호판을 받아야 되죠. 이걸 등록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등록, 처음에 하는 등록을 뭐라고 한다? 신규 등록이라고 그래요. 그러면
승용자동차, 승합자동차, 그 다음에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그 다음에 이륜자동차. 이게 전부 자동차인데 자동차가 다 그러면 새로 번호판을 받을 때 다 등록해야 되느냐? 아니에요. 이륜자동차는 등록이라는 게 아니고 사용신고입니다. 이륜자동차 사용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그 이외에는 뭐예요? 자동차 등록을 해야 된다. 그런 거죠. 신규 등록. 그 다음에 자동차를 운행하다 보면 사고 팔 수 있잖아요. 남한테 넘길 수 있잖아요. 또 본인의 이름도 바뀔 수 있잖아요. 등록한 사항이 바뀌어졌을 때 이걸 뭐라고 한다? 변경하는 거죠. 변경 등록이라는 게 있고요. 그 다음에 소유권 자체만 바뀌는 거. 이것을 뭐래요? 이전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 소유권 등록은요. A라는 사람이 B라는 사람한테 자동차를 양도 양수 A와 B가 사고 팔고 받을 수 있어요. 이것도 이전 등록이에요. 그 다음에 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자동차를 딸한테, 아들한테 넘겨줬다? 이것도 바뀌는 거예요. 이름이 바뀌는 거죠. 이것도 이전 등록이에요. 이전 등록이라고 그러고, 그 다음에 자동차를 이제 더 이상 나 타지 않고 등록 자체를 없애버리겠다. 폐차시켜버리겠다. 이게 뭐예요? 말소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관청에서 그 자동차에 대한 세금을 안 냈다, 뭐 과태료를 안 냈다, 뭐 어떤 그 범칙금을 안 냈다. 이때는 뭐예요? 압류를 해놓습니다. 그 자동차 소유권 같은 게 바뀌지 않도록 바뀌었을 때에 그때 이제 그 범칙금이나 과태료나 가진금 받겠다는 거죠. 그래서 압류하는 거예요. 관청에서. 이것을 압류 등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자동차 등록은 신규 등록, 그 다음에 변경 등록, 이전 등록, 그 다음에 말소 등록, 압류 등록 이렇게 종류가 있다. 그래서 다음 중 등록의 종류가 아닌 것, 또 다음 중 등록이라는 건 어떤 등록이 있느냐 이렇게 문제가 나왔고 나올 가능성이 높아요.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신규 등록을 하기 위해서 임시로 차량을 운행할 수 있는 임시 운행 기간은 뭐냐? 자, 우리가 이제 무슨 얘기냐면요. 자동차를 내가 하나 새로 샀다. 그러면 관청에 가서 그 자동차를 등록하면서 번호판을 받아가지고 번호판을 딱 붙여서 운행하잖아요. 그런데 이 자동차 산 데가 어디냐? 울산에서 자동차를 샀어요. 아니다. 안양에서 샀다. 또 내지는 어디 뭐 다른 지역에서 자동차 제작회사에서 자동차를 샀다. 그러면 내가 등록하는 곳은 어디예요? 서울에서 등록할 수도 있고 부산에 등록할 수도 있고 또 포항에서 등록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자동차를 내가 등록하고자 하는 관청까지 이동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때는 어떻게? 임시 그 번호판을 받아가지고 그 신규 등록할 때까지 기간을 준단 말이죠. 그 기간이 얼마이냐? 열흘 이내에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자동차를 구입을 했다? 그러면 이 자동차를 등록하는 곳까지 이동할 수 있도록 아시죠? 나무로 되어 있잖아요. 번호판, 임시 번호판 해가지고, 예, 뭐, 화성 또는 울산 또 내지는 뭐, 그 다른 그 광주 이런 데서 나오죠. 그리고 이제 번호판에 임시를 번호판 줘요. 이 놈을 가지고 자기가 사용하고자 하는 곳에 가서 관청에 가서 등록을 해요. 이제 이것이 바로 이제 신규 등록을 하잖아요. 이때에 이 번호판 가지고 움직일 수 있는데 언제까지? 10일 이내까지만 이 번호판 가지고, 나무판 가지고 운행할 수 있고 10일이 넘게 되면 안 됩니다. 그 안에 신규 등록을 하라는 거죠. 그러니까 임시 등록은 바로 얼마간 한다? 10일 이내만 까지만 인정해 준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답을 10일 이내로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자동차 등록 원부상에 변경 등록을 해야 될 사유가 아닌 거 그랬어요. 소유권 A라는 사람 B로 바뀌는 거 당연히 변경 등록해야 됩니다. 원동기 형식 및 장치 변경, 엔진을 바꾸는 거, 엔진 번호가 등록되어 있거든요. 그걸 바뀔 때는 역시 변경 등록해야 돼. 사용 번고지에 변경했을 때 이건 아니다. 왜냐하면 내가 등록은 서울에다 해놨어요. 근데 부산에 가서 뭐 한 달, 두 달 동안 계속 사용할 수 있잖아요. 또 내지는 부산에 등록한 자동차가 뭐 광주에 가서 뭐 한 달, 두 달 사용할 수 있잖아요. 그 사용 번거지가 바뀌었다고 그래가지고 변경 등록을 해야 되냐? 그건 아니다. 얼마나 복잡하겠어요. 그래서 사용 번거지가 바뀌는, 변경되는 것은 변경 등록 개념이 아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답은 사망에다가 여러분께서 체크하시면 되겠어요. 소유자의 성명 바뀌었다. 이거 소유권 변경과 비슷한 거겠죠? 당연히 변경 등록을 해야 되겠죠. 따라서 여기 문제에서는 사망에다가 여러분이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자동차 관리법상에서 나오는 그 문제들인데, 자동차 등록 원부성의 변경 등록은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며칠 이내에, 소유권이 바뀌었다. 마냥 한 달, 두 달, 석 달, 넉 달 후에 이름을 변경 등록하냐? 아니다. 언제까지다? 한 달 이내에 변경 등록해요. 임시 번호판은 열흘만 써야 됩니다. 그러나 어떠한 등록됐던 사항이 바뀌었을 때 변경 등록은 30일 이내에 마무리해야 된다. 그러니까 이전 등록은 어떻게? 소유권이 바뀌었다? 30일 이내에 대개 이제 등록을 하잖아요. 이걸 변경 등록이라는데, 변경 등록은 30일 이내에 하도록 되어 있다. 정확하게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자동차 검사라고 하는 게 있어요. 자동차 검사는 왜 해요? 혹시나 자동차가 불량한, 정비가 안 돼 있는 자동차가 운행하다가 사고 나면, 특히나 자동차 결함으로 인한 사고는 대형의 교통사고가 나요. 그래서 자동차 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건 뭐예요? 동일성 확보예요. 엔진이 바뀌면 안 돼요. 또 차체가 바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등록했을 때에 검사할 때마다 그 등록에 되어 있는 그 자동차가 같으냐 안 같으냐, 동일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확인해 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환경보전법에서 매연 같은 거, 일산화탄소 나오면 안 되잖아요. 배출가스를 검사해 가지고 국민 보건에 영향을 주면 안 돼, 나쁘게 영향을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동일성을 확인하고, 검사라는 자체가 배기가스를 확인하고, 그 다음에 브레이크 이상이 있는가 없는가, 헤드라이트가 제대로 비치는가, 또 자동차 한쪽으로 쏠리나 안 쏠리나, 사이드 슬립이라고 그러죠. 그런 것들을 보는 것이 기능검사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검사를 하는 이유입니다. 자동차 검사하는 이유가 뭐예요? 동일성 확보, 배기가스 확인, 그 다음에 그 자동차의 성능이라고 하는 기능을 보는 것이 자동차 검사인 것이다. 그래서 검사는 일정 기간마다 받도록 되어 있다. 의무사항이에요. 만약에 안 받으면 어떤 과태료도 나오고 운행 정지를 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동차 등록 원부, 처음에 등록했던 거하고 같으냐 안 같으냐, 혹시나 구조 변경, 맘대로 자동차를 구조를 바꿨느냐 안 바꿨느냐 이런 보는 거예요. 동일성 여부 확보, 그 다음에 배출가스라든가 소음 확인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운행 중인 자동차가 안전도에 이상이 있느냐 없느냐, 브레이크 같은 거 잘 듣느냐 안 듣느냐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혹시나 불법 개조했느냐 안 했느냐 이런 걸 확인해 가지고 결과적으로 자동차 안전을 도모하는 것이 자동차 검사다. 문제 보도록 하죠. 자동차 운행 시에 연료가 타죠. 휘발유를 넣는 것은 휘발유가 타고, LP가스 넣으면 LP가스가 타고, 디젤 자동차는 디젤 연료가 타겠죠. 그때서 머플러에서 분출되는 미세 입자가 있는데, 화물 자동차라고 못을 딱 박아놨네요. 여기서 화물 자동차 운행 시, 화물 자동차는 거의 다 뭐예요? 디젤 자동차잖아요. 디젤유를 쓴단 말이에요. 디젤 기름. 근데 디젤을 쓰게 되면 디젤하고 공기하고 섞여서 엔진 안에서 완벽하게 타가지고 자동차가 엔진이 움직이고 그 다음에 타이어가 움직여서 갈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이 디젤이라는 기름이 제대로 타지 않게 되면 머플러를 통해서 하얀 연기막이 나와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연료가 제대로 연소되지 않았다, 타지 않았다. 이때 뭐가 나온다? 미세 입자 같은 그 공해 물질이 나와요. 공해 물질이 뭐다? 매연이라는 거죠. 매연. 새카만 연기 같은 게 막 나와요. 매연. 그러니까 일산화탄소는 뭐다? CO라고 하는 일산화탄소예요. 일산화탄소는 뭐예요? 머리가 아파요. 휘발유가 덜 타고 나오게 되면 일산화탄소를 배출합니다. 그러니까 화물 자동차는 휘발유 자동차는 없다고 보고 디젤 자동차잖아요. 따라서 일산화탄소는 휘발유 자동차니까 관계가 없고 매연이란 말이에요. 매연. 따라서 디젤 자동차에서는 매연이라고 하는 게 나온다. 공해가스는 뭐 CO라든가 뭐 일산화탄소가 다 들어가는 거고, 황산은요, 자동차에 황산을 사용합니다. 황산은 뭐예요? 우리가 아시죠? 배터리 액 알죠? 배터리. 자동차에는 배터리가 있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이 안에 뭐예요? 배터리 액이라고 하는 배터리 액이 들어있는데, 이 배터리 액은 여기에 있는 그 납덩어리의 움직임에 전기작용을 하죠. 이때에 들어가는 액은 뭐다? 물하고요. 그 다음에 뭐예요? H2O라고 하는 물이죠. 물이라고 하는 거하고, 그 다음에 뭐예요? 황산이라고 하는 것이 섞여가지고 들어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전기작용을 한단 말이죠. 따라서 물하고 황산이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배터리
뒤집어지고 배터리가에서 나오는 어떤 그 액체가 너무 황상이 나오는 거예요. 상당히 위험한 겁니다. 이것은 배터리의 문제지 화물 자동차 머플러에서 나오는 거 아니다. 그러니까 자동차 머플러를 통해서 나오는 여러 가지 공해 물질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일산화탄소 같은 건 기본적으로 휘발유 자동차, 그 다음에 매연은 뭐예요? 디젤 자동차 이런 것이 나온다. 그 다음에 이 외에도 여러 가지의 어떤 연한 납가루 같은 것도 나와서 나오는 여러 가지가 이제 공해 물질이 있습니다만은 화물 자동차 운행 시 연료가 연소되면서 잘못된 연소가 안전이 안 됐을 때는 뭐가 나온다? 매연이다. 라고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환경보존법이라고 하는 자체에서 나오는 문제예요. 알아두시면 도움될 거예요. 다음, 자동차 관리법상 자동차 검사 종류에 속하지 않는 것. 자동차 검사는 어떤 것이다? 새 차가 나왔을 때 처음 등록 오는 것 똑같이 신규 검사를 받아야 돼. 그 다음에 일정 기간마다 자동차가 이상이 있는가 봐야 되는 건 뭐예요? 정기검사가 있어요. 그 다음에 튜닝 검사가 있어요. 이것은 구조 변경 검사예요. 예전에 구변 그랬어요. 구조 변경 검사를 튜닝 검사라고 최근에 이제 법령에서 이름을 바꿨어요. 튜닝 검사. 수시 검사란 말은 없어요. 수시 검사란 말은 없고 임시 검사가 있다고 한다면 임시 검사란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뭐냐? 자동차가 많은 자동차가 운행되면서 연속적으로 어떠한 정비불량 사고가 나기도 하고 문제가 생겼을 때는 국토부 장관이 임시 검사를 전부 다 받으세요 라고 해가지고 명령을 할 때가 있죠. 그건 임시 검사라는 건 있어요. 존재합니다. 신규 검사, 정기 검사, 튜닝 검사, 임시 검사는 있어요. 그러나 수시 검사라는 말은 없다. 자동차 관리법이에요. 따라서 여기에서 정답은 여러분께서 수시 검사에다가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것은 뭐 새 차 나왔을 때고, 그 다음에 구조 변경을 할 때 구조 검사 이런 걸 하겠지만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검사도 일정 기간이 있으니까 알아두셔야 되는데, 그러면 자동차별로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검사는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한번 보도록 하지요. 자, 여기에서 우리가 이렇게 표기를 해서 다시 한번 정리를 해서 이렇게 볼까요? 그러면 확실하게 여러분께서 아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해서 보십시다. 자,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사업용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경영, 소형, 승합 및 화물자동차도 사업용, 비사업용 나와 있어요. 사업용 자동차, 대형 화물은 따로 있고요. 자, 이건 무슨 얘기야? 승용자동차, 일반 승용자동차지요. 비사업용, 자가용이에요. 사업용, 영업용입니다. 승용자동차, 자가용 승용자동차는 차량이 4년이 넘게 되면, 그러니까 새 차로 나와가지고 나이가 4년이 넘었어. 4년이 안 될 때까지는 검사가 없어요. 그러나 4년이 넘게 되면 2년마다 검사를 받아야 되고, 영업용은 2년 동안의 검사는 없죠. 새 차로 나와서 2년이 지난 다음에는 1년마다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경영, 소형, 승합 및 화물 자동차에서 자가용은 차량이 3년이 넘게 되면 1년마다, 영업용은 차량이 2년이 넘게 되면 1년마다. 이건 왜 그럴까요? 그만큼 사용 빈도가 많기 때문에 검사를 자주 한다는 그런 의미예요. 그 다음에 사업용 대형 화물 자동차는 2년 동안의 검사는 없지만 2년이 넘게 되면 6개월마다. 상당히 귀찮은 거겠죠. 그러나 그만큼 위험도가 많기 때문에 기간이 전부 각각 달리되어 있다. 그래서 자동차별로 검사를 받는 정기검사예요. 정기검사의 기준이 차량에 의해서 또 자가용과 영업용에 따라서 각기 달리 이렇게 되어 있다. 여러분이 이해하시고 알아두시면 도움이 될 걸로 봅니다. 여러분이 자동차를 소유하게 되더라도 이와 같은 검사 주기에 맞춰서 일정 기간 검사를 받아야 된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문제 풀어보도록 하죠. 자동차 관리부서 자동차 튜닝을 하기 위해서 구조 변경이라는 개념으로 생각하면 돼요. 구조 변경하기 위해서 누구의 승인을 받아야 되느냐? 이때에 국토부 장관이냐, 시장, 군수, 구청장이냐, 지방경찰청이냐, 경찰서장이냐. 이것은 자동차 관리법은 국토부 장관이 관할하지만 자동차의 튜닝 검사, 구조 변경을 하겠다. 이럴 때는 뭐예요?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한테 신청을 해서 변경 검사, 자동차 튜닝을, 구조 변경을 하시면 된다. 그래서 답은 2항이 되겠다.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다음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동차 튜닝 검사에서 승인되는 것은 뭐냐? 자, 구조 변경하겠다는 거야. 구조 변경을 한다고 신청을 했어. 그럼 다 구조 변경을 하도록 하느냐? 아니다.
예를 들어서 화물 자동차를 구입을 했어요. 그리고 사람을 태우게끔 승용 자동차 같은 뭐 승차 정원을 늘리겠다? 이건 안 됩니다. 승용 자동차는 5인승이다 보단 말이죠. 승용 자동차 승차 정원 5인. 근데 의자를 넓혀가지고 8인이 탈 수 있도록 한다. 이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무게가 늘어나도 안 돼요. 자동차의 총 중량이 증가되는 것은 기본적으로 튜닝 변경이 안 돼. 변경도 안 되고 검사받을 수 없어요. 자동차 종류를 바꾸고자 승용 자동차 가지고 화물 자동차 만들면 되겠어요? 화물 자동차가 좀 싸다고 해서 그놈을 갖다가 뭐 이렇게 뭐 철판을 해가지고 승용 자동차 만들면 되겠어요? 그 자체가 인정이 안 됩니다. 안전도가 떨어지는 거 안 돼요. 그러나 불법 구조를 해놨는데 이거 내가 원상해보겠다. 이때는 뭐예요? 그 검사를 받아서 인정받을 수 있어요. 그러니까 튜닝 검사라고 하는 것은 구조 변경이라고 하는 검사인데 원래 처음에 어떻게 한다? 구조 변경을 하려면 변경 등록을 구조 변경 등록을 튜닝 변경이죠. 말하자면 튜닝이라고 하는 등록을 하는 과정에서 신청을 해야 돼요. 신청을 허가를 받게 되면 제대로 되었나 안 되었나 이것을 확인하는 것이 뭐예요? 검사라는 개념이죠. 따라서 튜닝 검사에서 승인이 되는 건 뭐예요? 그 불법 구조했던 거 원상 회복한다. 이건 잘했습니다 하고 박수 치면서 해주죠. 그러나 5톤 트럭을 10톤으로 만든다? 안 돼요. 화물을 승용 자동차로 안 돼요. 안전도가 떨어지는 이것도 안 된다. 그래서 튜닝 검사에 승인되는 거 정확하게 알아두시는데 이 자체 용어만 가지고 이해하려면 답도 암기도 안 되고 뭔 소리인지 모를 수 있어요. 제가 설명드렸던 자체를 이해하시게 되면 금방 알 수 있을 걸로 봐요. 다음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정기검사는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며칠 이내에 받으면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에 검사를 받은 것으로 하느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예를 들어서 2019년에 2019년 5월 3일 날 검사를 받았어요. 그럼 이제 검사 주기는 자동차마다 좀 다른데 2년이라고 했던 자동차를 보죠. 그러면 다음에 검사 받을 게 얼마예요? 2021년 5월 2일 날 검사를 받아야 되겠죠. 근데 5월 1일 날 딱 가서 검사를 받으면 좋은데 여러 가지 사항이 있잖아요. 조금 여유를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해가지고 2021년 5월 2일 날 검사 받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이전에 31일 전에 이 안에 검사를 받거나 이 날짜 지나가지고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으면 5월 2일 날 검사 받은 걸로 인정을 해준다는 것이죠. 그러면 31일 전이니까 30일 전에 받았다 하십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 4월 며칠 날 받았을 거 아니겠어요? 4월 초에 받았다. 그러면 4월 초에 찍혀가지고 다음에 또 2년이 4월 그날 찍히냐? 아닙니다. 5월 2일 날 검사를 받도록 되어 있지만 사전에 받다든가 또는 5월 2일 날 검사 받았지만 30일 이내에 어느 때 받았다 하더라도 검사의 다음 계산은 어떻게 한다? 다음은 이 날짜를 기준해 가지고 2년, 1년, 6개월 이렇게 준다는 거죠. 무슨 말씀 아시겠죠? 검사는 검사 날짜에 받으면 좋으나 사전에 31일 전에 안에 또 내지는 31일 넘지 않는 그런 상태에서 검사를 받으면 검사 날짜에 받는 걸로 인정해 준다. 이것이에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여러분이 문제를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답은 30일 이내가 되는 것이다. 알아두시고요. 다음 문제 보도록 하죠. 도로관리청이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차량을 틀린 것. 도로관리청이 도로가 어떤 그 저자동차가 지나가게 되면 도로가 파손될 수 있다. 도로에다 문제가 생긴다. 해가지고 제한할 수가 있단 말이죠. 그때에 축하증 10톤 초과 또는 총중량이 40톤을 초과하는 차량 이거 제한할 수 있어요. 넘어서 안 돼요. 놓으면 문제 있습니다. 제한합니다. 폭이 2.5m, 높이 4m, 길이 16.7m를 초과하는 차량 이거 제한할 수 있어요. 왜? 하나만 보시면 돼요. 일반적으로 다리의 높이가요. 4.5도 있고 5.5도 있지만 일반적인 도로 교량을 올 때는 4m를 만들어서 다리가 만들어져 있는데 높이가 4m가 넘는 화물을 싣고 가겠다? 이건 뭐예요? 갈 수도 없고 다리가 파손될 수도 있잖아요.
이런 경우 못 가게 할 수 있단 말이죠. 도로관리청이. 그 다음에 도로관리청장 인정 또는 고시로 높이 5m 이상 차량 아니다. 높이 얼마? 4m예요. 따라서 이게 틀린 게 되겠죠. 그 다음에 도로의 구조의 안전에 지장이 있다 라고 한다면 못 가게 하겠죠. 이것이 바로 도로관리청장이 그 화물자동차 운행을 제한할 수 있는 한계다. 이렇게 알아두시고 여기에서 정답은 어떤 게 될까요? 따라서 5m, 3m에 대한 틀렸네요. 그래서 사망에 여러분이 체크하시게 되면 정답으로 정리가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하나 더 풀어보죠. 정비불량으로 위험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정비명령을 내리고 운행해서는 안 됩니다. 이 차 브레이크에 문제가 있군요. 이 자동차 헤드라이트가 안 들어오는군요. 해가지고 그때 이 자동차 운행을 정지하고 정비 명령을 할 수가 있어요. 누가 할까요? 경찰서장, 시장군수, 지방경찰청장, 국토부 장관. 지방경찰청장이 정비명령을 그 차의 소유자한테 정비명령을 할 수 있다. 지방경찰청장이다. 정확하게 여러분이 알아두셔서 여기에 나오는 문제는 사망에다가 체크하시게 되면 여러분이 정답으로 표기한 걸로 해서 바로 여러분 자격증 딸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이죠. 자동차 다음 문제예요. 관리법에 따라 화가 차내에 비치해야 될 것 뭐예요? 있어야 될 게 있어요. 자동차 등록증 당연히 있어야 됩니다. 소유자도 있고 거기에 따른 여러 가지 사항들이 있죠. 등록증 갖고 다니셔야 돼요. 등록 원부 자체는 가지고 다닐 필요는 없다. 보험가입 사실 증명서도 의무적으로 갖고 다닐 이유가 없어요. 소유자 증명서, 이 차가 내 차입니다. 이게 필요 없죠. 따라서 등록증, 자동차 등록증, 보통 자동차 대시보드에 되게 넣어놓잖아요. 거기에 이제 검사 날짜 있는 것도 찍혀있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 화물자동차 운행한다든가 또 택시나 버스, 그 다음에 뭐예요? 자가용도 마찬가지다. 자동차 등록증은 자동차 안에 비치해야 될 하나의 서류다. 이렇게 여러분이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동차 관리법은 자동차 등록, 자동차 검사, 그 다음에 자동차 안전도, 동일성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하고 어떤 결정되어 있는 사항들이 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자동차 관리법도 어렵지 않으시죠? 이 한계 내에서 문제가 출제되고 이런 문제는 여러분이 금방 맞출 수 있도록 제가 설명을 드렸어요. 여러분 차곡차곡 공부하시면서 한 방에 합격할 수 있도록 여러분 열심히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동차 관리법을 가지고 여러분하고 같이 공부했어요. 다음 시간에는 자동차 안전운행이라든가 그 다음에 적재물 또 그 관리 방법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은 화물자동차의 개념도 있고 택시, 버스 다 각기 다르겠습니다만은 거기에 따른 공부를 하는 강좌 시간을 열기로 하고요. 오늘은 여기서 이 강좌를 마칩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건강 유의하시면서 다음 강좌에서 만나 뵙기로 하겠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